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유튜브의 단골 소재인 30대 자이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좀 재밌는 거는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남자들이 흑화가 되면서 자이어들의 반응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항상 뭐든지 반응이란 거는 상호작용으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연쇄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남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하면서 인터넷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좀 조급해하는 여자들의 글들이 요새는 조금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도 이런 글들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특히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굉장히 30살, 30대 접어들어서 조급해하는 사람들. 뭐 옛날에도 30이라는 나이를 조금 무수한 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한 5년 전쯤에는 야 서른이면 애기야 애기 약간 이런 게 팽배했다면 요 근래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뭔가 좀 많이 변한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블라인드 같은 데 글 보면 그 30대 여자들이 굉장히 조급해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다니는 어떤 여자는 30 여자인데 결혼을 못할까봐 너무 조급하다. 그래서 결정사에 소개팅 업체 모임 맨날 나가서 전투 부킹 오지게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피곤하고 그래. 친구들은 당연히 야 35도 40도 아니고 뭘 그렇게 조급해해 라고 하는데 사실 지그들도 다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난 눈 낮춰서라도 다음 남자랑 하나 서른들에 후딱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난 이 말이 정말 싫어. 눈 낮춰서라도. 그 매소자와 매도자가 만나는데 항상 자기가 뭔가 선심 쓰면서 염가에 팔아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별로 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뭐 자기는 뭐 빨리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글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맞장구 치는 것도 되게 많아서 그래서 가장 달라진 거는 이런 글들에 맞장구를 쳐주는 거야.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글들이 있으면 완전히 썰리는 경우도 있었고 여성시대 같은 데서는 같은 자녀들한테 공격을 당했잖아. 실제로 그랬어. 결혼주의자니 뭐니 그래서 불과 5년 전만 해도 진짜 공격당하고 그랬는데 그 내가 여성시대도 많이 다녀오는데 거기도 이제 결혼주의자 그리고 비혼주의자 서로 건드리지 말자 약간 옛날에는 공김을 당했다면 지금 약간 불가침 조약 같은 게 좀 약간 형성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 지금도 한 번씩 공격하긴 하지만 옛날만큼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반응 같은 걸 봐도 확실히 좀 예전과 달리 뭔가 같이 조급해하는 사람들의 글들이 맞장구 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안 되니까 여유를 가져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내가 조금 더 안 좋은 얘기를 해주자면 뭐 일단 뭐 조급하면 원래 다 안 되지. 그래서 조급해서 더 안 된다. 그래서 34시 됐다. 내 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뭐 얘기는 거의 다 비슷해. 주변에서 결혼 소식 많이 들려 있는데 들리고 뭐 결혼식 가고 그러는데 근데 남자들이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 얘기. 그래서 사귄 지 반년 정도 됐는데 결혼 얘기를 꺼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그래서 솔직히 결혼 얘기하기에 반년은 조금 빠르지, 그지? 못해도 뭐 1년, 2년 정도? 그래서 뭐 그 정도 돼야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조급해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뭐 결혼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뭐 미리 해봐라, 먼저 말을 꺼내봐라 이렇게 해서 뭔가 그 고민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 그 와중에는 20대 후반인데 되게 조급하다 이런 글들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뭐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확실히 나이가 느끼는 게 내가 내 유튜브를 봐도 내 유튜브 여자 구독자들 봐도 연령대를 봤을 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유튜브에는 뭐 이렇게 아예 나이 들어서 뭐 볼장 다 본 사람이죠. 이제는 뭐 결혼할 이유도 없는 나이지. 사실 나이가 거의 뭐 40대 이렇게 되면 결혼이라는 게 애초에 의미가 없는 나이긴 해서 그 나이대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 어린애들도 여자들이 어린애들이 좀 있거든. 은근 있거든 내 방에. 근데 어린애들이 오히려 좀 결혼을 좀 많이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많이 걱정을 하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승낙을 받아내야 되냐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보내준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주자면, 이게 앞으로는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건 실제로 통계야, 여러분. 대한민국은 내가 얘기하는 게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던 나라거든. 그래서 이게 03년도 한국 종합사회조사에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던 건데, 이때만 하더라도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에 찬성한 사람이 스웨덴이 15%, 스페인이 24%, 일본이 35%, 미국이 41%였는데 한국이 58.5%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 같은 경우도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이혼이 최선의 방안이다에 대해서도 반대로 한국은 찬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 오히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이혼이 최선의 방향이다에 대해서 뭐 미국, 스웨덴, 스페인은 높게 나오지만 한국은 그러니까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된다. 결혼주의 관점에서 가장 강한 이런 나라였거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행복의 총량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하는 친구들도 많지 내 주변에는. 근데 별로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냥 때가 됐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지. 이렇게 그냥 흘러 결혼한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 덕마빠도 나한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야, 지금 네 옆에 있는 여자가 네 여자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근데 그걸 끝까지 거부했지, 그치? 결국엔 그래서 지금 혼자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혼자 살면서도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결혼을 안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특히나 우리 세대는 지금 40살 세대는 방금 전 말했던 그런 세대에서 살아왔단 말이야. 그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결혼이라는 게 절대적인 행복의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인데도 지금 와서 보면 사실상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부럽지. 근데 많지가 않아. 많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미스라진 꼴 나는 거야.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뭐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마저도 집에서 가장다운 대우를 못 받는 걸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그게 각종 예능뿐만 아니라 유튜버들 봐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한둘이야. 뭐 GPT뿐만 아니라 난 솔직히 말해서 GPT뿐만 아니라 옆 동네 썰남이 형도 얼마나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잖아.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 결혼이라는 게 절대적인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돼버린 거야. 남자들이 당연스럽게 옛날에는 그냥 옆에 있으면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굳이 왜?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있을 때만 가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지. 남자들도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생각이거든 이게. 그러면 못 가. 문제는 그러면 못해 여러분. 못한다니까. 근데 뭐 아니면 말고 못하면 말고 이제 저처럼 진정한 남자의 길이라고 해야 될까. 절대로 타협하진 않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방금 전 말했던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기류가 완벽하게 왼쪽에서 완벽하게 오른쪽으로 넘어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더 힘들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좀 이렇게 좀 뭔가 남자들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 텔레비나 미디어 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그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거 있지. 내가 너를 위해서 A팀이 되겠다는 거야. 제가 어마어마한 책임감이라는데 그걸 굉장히 당연한 옵션으로 보고 있었던 것들이 있단 말이야. 난 그게 굉장히 불쌍하다고 느껴졌거든.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자들도 굳이 내가 왜?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즌이 와가지고 지금처럼으로는 안 돼요. 지금처럼 안 되고 자녀들도 굉장히 좀 이제 현명하게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여자는 어떻게 꼬신다고 했지? 이렇게 오라해서 꼬신다고 얘기했잖아.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결혼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승낙을 받아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야.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그치? 당연히 아이고 결혼을 해 이럴 거라 생각했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이라는 게 분위기가 완전히 변하게 된 거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렇게 사람들의 뇌를 반대로 행복회로를 이렇게 만들었던 걸 이제 완전히 부정회로로 바꿔놔 버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여성에 대한 수요는 항상 넘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이라는 그런 굉장히 인생의 중대 결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더 단호해지는 거야. 옛날처럼 야 뭐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 해서 가면 엿된다. 그런 인식이 생겼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 당장 봐도 결혼 역대 최저에 다 안 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더욱 더 심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도 아까 말했잖아. 좋은 여자에 대한 수요라는 거는 항상 있는데 근데 뭐 이게 젊음을 잃어버린 여자가 좋은 여자된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